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세상에는 1등만이 주목받는 현실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등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 느리지만 정도를 걷는 그의 길을 따라가 보시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뜨거운 심장 제조업. 하지만 언제부턴가 활력을 잃은 채 이젠 과거의 성장 동력마저 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설계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전동 킥보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연구하는 제조업의 작은 거인. 전동 킥보드 업계의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딛고 위기에선 제조업 되살리기에 나섰는데요. 획기적인 디자인과 안전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며 국내 중소제조업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제조업계에 불을 지피다. 전동 킥보드 업계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동 국가대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타는 재미의 타미, 인간과 디자인 함종원 대표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신 단어이실 텐데요. 소위 뜨고 있는 핫한 아이템입니다.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유용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런 아이템에 승부를 건 저희는 작은 순수 국내 제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2인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개그맨 박명수?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 작곡가 살리에르? 저도 사실 이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는 2인자입니다. 2인자로 시작을 했고요. 전동 킥보드를 제가 처음부터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저희는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정도전, 박명수, 정도전, 살리에르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다시피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2인자의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인자가 살아남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마니아 시장을 공략하라입니다. 저희가 이 전동 킥보드 제품을 개발하고자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수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업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틈새 시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의 80%, 90% 정도가 대부분 남성 고객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강인한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밀리터리였죠. 그래서 디자인을 밀리터리 룩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이 지고 군인이 연상되는 그런 스파르탄 타입의 제품을 내놓았죠. 내놓는 순간 즉각 호불호가 갈리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후발주자로서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인자가 살아남는 방법 그 두 번째, 브랜드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근무했던 엔진 스쿠터를 제조했던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 사장님께 디자인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던 그 당시 젊은 청년이 이제는 40대 아빠가 되어서 저희 제품을 그 브랜드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느끼고
이 제품을 다시 재구매를 하시더군요. 이인재가 살아남는 방법 그 세 번째,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7%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자동차들, 오토바이들 이런 것들이 다 화석 연료인데 전기 자동차로, 전기 스쿠터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아이템으로서 저희가 처음에는 매니아 시장으로 공략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런 대중화된 상품, 그러기 위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계 2인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네 번째는 문화를 만들어라입니다. 문화를 만들면 그 기반을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시장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연령대가 중요한데요. 마니아층으로 20, 30대를 붙잡았다면 그 다음은 40대였습니다. 제가 40대이기에 그들이 필요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사용했던 킥보드 사용자가 지금은 40대가 되어 아이와 함께 즐기는데 저희 제품을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 담아 넣을 수 있게끔 주변 기기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가 혼자 킥보드를 타며 즐기고 놀았는데 어떤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너 혼자 타고 노니까 즐겁냐? 아빠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서 주변 기기를 아빠가 혼자 놀지 않고 아이와 함께 즐기다 보니 등 돌리고 있던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 즐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저희가 문화를 만들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저희 전동 킥보드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에 대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어쩌면 이것은 저희 회사의 최대 강점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포털 사이트의 카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시간차 없이 듣고 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접목시켜 제품에 접목시켜 봅니다. 소통이 소통으로 끝나지 않고 제품으로 반영되는 구조, 저희 회사의 최대 강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지만 2인자로서, 후발주자로서 고객과 소통하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퍼니 라이프, 세상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삶, 여러분들이 다 꿈꾸는 미래인데요. 멀리 찾지 마시고 이 가까운 데서 찾는, 내가 즐기는 제품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으로 꿈꿔보시는 것, 여러분들께 권유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자가 살아남는 방법. 마니아 시장을 공략하라. 브랜드 이미지로 시장을 확장하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제조업에 종사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예, 계속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예, 20여 년 전에는 이제 엔진 스쿠터를 제조하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엔진 미니 스쿠터. 아, 예.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국내 이런 제조업체에서 예. 연구소에서 계속 개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퀵보드를 타시는 분들을 또 많이 보고 나 전 신기했어요. 야, 그렇죠. 저거 예. 뭐지? 그리고 이게 두 발 달려갖고 이렇게 윙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그런 것도 참 보면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국에서 제조를 해갖고 와서 뭐 수입된 제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예.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예, 그 대부분 제품들이 몇 안 되는 디자이너 작품들인데 예. 수많은 중국 회사들이 카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저희 예. 제품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이 아닌 네네네. 예, 독창적인.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바퀴만 봐도 예, 예. 저희 제품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 좀 제품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S도 뭐 좀 고장이 났을 때 뭐 중국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그렇죠. 가지 예. 문제점이 있지만 네네. 토종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제조업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다른 창업은 하나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 이 전동 킥보드가 저한테는 이제 예전에 그런 엔진 미니 스쿠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좀 친숙한 아이템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시장 제품을 좀 스터디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창업이시고 그렇죠. 예. 일단은 매니아를 좀 공략한 어떤 네. 창업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시장 규모나 가능성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고?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500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요. 네. 그 후지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 2016년도 시장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 그 2조 원 정도였는데 예. 2030년도까지는 약 30조 원으로 예. 이게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시장으로 지금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사업을 한 2년 반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은 회사지만 저희 아이템이 한 5개 모델 정도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의 그 제품을 이 짧은 기간에 5개 정도 모델 라인업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창업을 하셨을 때 좀 첫 창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창업하기 직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아이템이었는데 시장에 처음 내놓았을 때 사실 뭐 그 제품에 문제는 없었지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전동 킥보드 업계 최초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을 해서 예. 사실 좀 이 시장에 좀 이슈가 됐었고요. 예, 예. 그로 인해서 그 저가형 중국 업체들도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예. 이렇게 자발적 리콜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객한테 많은 이익이 간 그런 선례를 남겼죠. 예. 예. 가장 그 제품 개발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인자로서 후발주자로서 예. 사실 시작을 하면서 사실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국내 이 제조 기반이 상당 부품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라서 예.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업체 사장님들을 뵙고 네. 좀 이런 한국 제조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다시 제조를 해보고 예. 이런 동기부여를 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 아무래도 후발주자고 2인자라고 하면 가격 책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네. 승부를 걸었을 텐데 되레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전동 킥보드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제품은 사람을 태우고 도로에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순간순간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그 프리미엄급이긴 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좀 안전 비용이 들어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부분의 이런 그 분들이 그 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품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품격을 얘기하시는 그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의 값어치와 품격이 같이 갖춰져 있었을 때 예. 여기에 이제 제품의 값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기획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디자인을 하시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들은 사실 카피 제품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방법으로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특허라든가 의장, 뭐 상표권 등 이런 부분들을 다 법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는 카피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도 사실 좀 카피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 의식에 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제조를 하게 되면 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특허를 걸고 그렇죠. 뭐 이렇게 특허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네, 있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네. 예, 그런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카피를 하게 되면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고객들이 예. 평가를 좀 높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이 예전에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상당수 지금 경쟁력이 많이 후퇴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회귀 정책을 펴서 예. 이제 외국으로 떠났던 제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데 네. 그것을 저희가 그 참조해서 저희 나라도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USA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요 자체가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연하실 때 그 고객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블랙 컨슈머들이 있을 텐데 네.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블랙 컨슈머는 어느 상품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블랙 컨슈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귀 기울이고 그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리고 개발 단계부터 그런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뭐 딱히 블랙 컨슈머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그 회사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받아줘 갖고 화이트 컨슈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제품군 자체가 고가이긴 하지만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블랙 컨슈머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냥 좀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전동 킥보드는 무엇일까요? 장대 높이 뛰기의 장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대요. 네네. 그러니까 키가 크시니까 딱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네. 예. 그 맨몸으로는 자기 키를 뛰어넘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장대가 있으면 그 자기 키의 몇 배 되는 높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전동 킥보드라는 이 아이템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이 제품이 좀 더 그 확대된 시장으로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예. 장대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장대가 있어서 높은 벽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우, 예. 요거는 참 준비해 오신 거죠? 아주 잘 준비해 오셨네요. 이거 참 좋습니다. 네. 장대 높이 뛰에 장대 뭔가 나에게 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발판이 된다. 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앞으로 대표님의 런웨이, 뭐 미래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그 미국의 로컬 모타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고객과 소통하면서 그 작은 규모의 회사지만 직원이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커스텀 비클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처럼 네. 저희도 작지만 그 시장을 선도하고 즉각 고객과 소통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예. 그 디자인과 편의 장치 등을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최종적으로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네. 예,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쾌속 질주하는 그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잘 닦아놓은 탄탄대로일지라도 때론 미끄러지거나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가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청년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사실 긴장이 되고요. 좀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까먹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통해서 이런 고객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즐기는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재미를 찾을 시간, 모두가 즐거운 가치를 발견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